좋아요, 구독. 그런데 간밤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또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일부 종목군들은 뭐 좋은 흐름 시간외에서 나와주기는 했지만은 빅테크 피크아웃론이 이제 다시 한번 좀 대두되는 것 같은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번 실적들 딱 놓고 봤을 때 이사님은 어떤 평가를 좀 내려보고 싶으세요?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밸류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많이 비교하는 게 IT 버블이랑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네요. 그때 당시 네. 밸류와 지금 밸류를 비교하면서 나오는 이익을 비교해 보면 높은 레벨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 여기에서 그러면 2분기 때 그래서 대두가 된 게 과연 그 빅테크 기업들이 시설 투자 금액 그 캐펙스를 계속 투여를 했을 때 언제 이게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그게 화두였는데 이익을 거둔 기업들은 주가가 좋아요. 뭐 오라클, 어도비 뭐 이런 쪽은 주가가 좋죠. 왜냐하면 2분기 때 물음표를 뒀던 거를 계속 결과로 보여주니까요. 밸류에 대한 논란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우리 뭐 몇몇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에서 역시나 뭐 다뤄졌던 부분은 과연 그 캐펙스 투자를 했을 때의 이익을 거두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그런데 이번에는 빅테크 기업 자체의 주장들이 강해졌던 게 우리는 그 확신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확신하기에 이 시설 투자 금액을 더 줄이지 않고 2025년까지 지속하겠다라고 했어요. 가보는 거죠. 갔을 때 결과 안 나오면 그때 주가는 빠지는 거고요. 그러면 2분기 때 우려가 됐던 부분이 3분기 실적에서는 컨퍼런스 콜에서는 해소를 해줬는데 왜 그러면 주가가 빠지냐.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톤을 조절을 했어요. 원래 뭐 중간값 실적이라고 하죠. 예정된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인데 한 뭐 95억 정도에서 97억 정도로 톤 조절을 하니 그러면 4분기는 실적이 좋지 않겠구나라고 하면서 나온 매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한 부분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4분기 실적은 일시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는 계절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 톤의 조절을 한 거고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주가가 뭐 시장 영향을 받아서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빅테크 주식을 늘릴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도주죠. 주도주 안에서 가격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결정할 게 시장이 여기에서 꺾이는 장이나 아니냐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장이라고 하면 주도주를 비중을 더 늘리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은 어찌 보면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또 갖고 와보면 그때 당시에 빅테크는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 와중에 뭐 시장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시기인데 연준에서 못 내리는 시기가 됐을 때는 실적도 필요 없어요.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오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런데 가깝게 지금은 뭐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뭐 주식을 늘릴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또 글로벌적인 매크로적인 변수를 한번 염두를 해두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오히려 매수의 기회들을 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AI에 관한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릴 것인데 이게 사실 이익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이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리는 부분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인가요, 이사님? 그런 부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지금 당장의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 여기에서 뭐 시설 투자를 늘리거나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점인데 그건 경영진이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서 늘리는 시기는 뭐 맞다라고 하면 늘린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하나의 큰 뭐 짧게 오는 트렌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빅테크 기업들도 하나의 승부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인 거죠. 승부 보는 타이밍. 왜냐하면 뒤에 갔을 때 그거는 뭐 이 실제 이익으로 회수가 되는지를 보는 거고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된 5월에 이제 엔비디아 가속기 사이클로 시작된 이 빅테크 쪽을 살펴봤을 때는 그래도 내년은 고해볼 만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고해볼 보시는 만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은 아니고 자, 이 투여된 캐펙스의 비중을 100이라고 하면 아직 나오는 매출은 여기에서 보통 50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패한 캐펙스 투자죠. 예, 그게 회수가 매출로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한 7, 80 단계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매출에 대한 원가를 넘어서면은 이 이익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그 뭐 주기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매출에 대한 강도, 캐펙스, 이익 주기를 놓고 보면 한 내년 중반은 좀 가능하다 보니까 내년 중반 보는 거죠. 안 나오면 그때 그냥 끝인 거고 나오면은 살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 나오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뭐 승부에 범직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해외 주식보다는 이제 국내 증시에 집중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이러한 이제 빅테크들의 이번 실적 그리고 4분기까지의 실적들, 네. 예상치들 그리고 지금 AI 버블론에 관한 계속 대두되는 이슈들 종합해 보셨을 때 국내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실까요, 이사님께서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메모리 쪽에는 경쟁력이 있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뭐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쪽을 앞서서 개발을 했다 보니까 그 영향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하나를 또 생각해 볼 게 가격 결정력이란 게 떨어져요. 그래요? 앞에는 그 엔비디아가 위치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가속기에 대한 마진을 더 확대하기 위해 뭐 TSMC 쪽에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 쪽 물량을 다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TSMC 입장에서도 전기료도 올랐고 그 와중에서 이제 뭐 코어스라는 그 하나의 가속기를 만드는 요구를 해서 만드는 쪽에서는 비용을 또 줄여야 되죠. 그러면 뭐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서도 조금 가격을 낮게 서로 뭐 다원화해서 그렇게 하라는 쪽을 압박을 주겠죠.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쓰는 장비가 뭐 높은 장비를 더 다원화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결론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빅테크 쪽과 관련된 기업들의 경쟁력이 있기는 한데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쪽이 뭔가 그걸 볼 필요가 있고요. 낙수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쵸, 부정보다는 있을 것 같아요. 긍정으로 지금은 네. 놓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